오늘 오후 2시 반에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예, 들어보니까 3차 담화인데 3차 거짓말인 것 같아요. 1차 담화 때는 본인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면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 연설문도 좀 손을 봤다. 그러나 대통령 그 당시 당선 초기에 보좌 체계가 없어서 그랬고 곧 보좌 체계가 마련되면서 최순실 씨와는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차 거짓말입니다. 그 이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근까지 최순실 씨가 그런 연설문 등 국가기밀 서류까지 다 보게 되는 정황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청탁을 한다거나 하는 최순실 씨의 심부름을 대통령이 하는 그런 진술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담화 때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검찰 수사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작은 사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노벨 평화상 같은 걸 줘야 될 분입니다. 안 주면 큰일 나는 분. 그러니까 불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발언으로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불찰은 있었지만 불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앞으로 탄핵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가게 될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해명과 변명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다만 있다면 뭐가 있느냐? 불찰이 있었다 이게. 불찰. 즉 자기 아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불찰은 있다 이게. 그러면 불법은 없고 불찰은 있는데 그 불찰 가지고 왜 물러나야 됩니까? 사실은 자기는 물러나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꼭 물러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끼리 합의해라. 국회에서 합의하면은 임기 단축 등 방안을 정해주면 법에 따라 물러나겠다 이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합의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야가 합의하라는 얘기죠. 새누리당하고 합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이죠. 친박하고 합의하라는 얘기예요. 친박하고 합의하는 얘기는 박하고 합의하는 얘기예요. 박이 누굽니까? 박근혜죠. 나를 물러나게 하려면 나하고 합의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물러나게 하려면은 내가 결재해야 된다. 내가 승인한 방식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가 아니죠.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겁니다. 방빼 하니까 배째 이렇게 응답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걸 알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JTBC의 밤샘 토론인가요? 거기를 나갔었는데 그날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탄핵이든 하여든 여하튼 물러나야 된다. 90%.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 2.2%. 그러니까 2% 대 98%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보수 진보가 2 대 98입니까? 아니죠. 영남 호남이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노소가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야도 아니에요. 이런 98대 2라는 경이로운 통합성. 우리 국민이 혼연일치가 된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유일한 업적이에요. 국민을 갖다가 하나로 그냥 뭉치게 만들었다 이게. 남녀를 뛰어넘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혼연일체가 되게 만든 그러나 유일무이한 업적. 네.
이제 이 사태가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권력형 비리 많이 겪어왔죠, 사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연관된 권력형 비리 과거에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연관이라는 게 대개 보면은 대통령의 못난 형, 못난 아들, 못난 친인척들이 꿰매 빠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무력에 어두워가지고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비리에 연관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는, 대체로 아들들은 감옥을 많이 갔어요. 모든 아들들이 감옥 간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 왔고 우리의 아픈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다 이거. 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자신이 주인공이라 이거. 주범이란 얘기죠. 주범. 과거에는 보면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윤리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뭐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대통령이 탈당도 하고 뭐 이런 귀결이 있었지만은 이번처럼 대통령이 이제 주연이에요, 주연. 근데 가만히 보면 주연만이 아니에요. 감독도 했어. 그리고 보니까 제작까지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엑스트라 빼고 다 했다 이게. 그게 이번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뭘 했느냐? 크게 두 가지. 워낙에 이번 사건은 보면은 일종의 뭐 종합예술처럼 이게 뭐 예술에 대한 모독인데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무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포츠에다가 말에다가 펜싱에다가 온갖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의약품, 향정신성 무슨 뭐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두 가지다 이게. 하나는 뭐냐? 왜 전 국민이 90% 이상이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물러가란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가 새롭게 시작된 이후로 즉 1987년 이후로 6명의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 6명 대통령 중에 임기 말에 지지율이 한참 떨어지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도 꽤 있지만 그러나 물러가라, 하야하라 라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물러가라, 하야하라, 퇴진하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국민들이 전례 없이 화가 나고 도저히 한순간도 저 사람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되었느냐? 바로 대통령이 저지른 일 때문인데 그 일의 핵심이 뭐냐?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즉 대통령이라는 권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 이 최고의 권력을 갖다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 편법으로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개인의 권력이 아니죠. 사유물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비교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뭐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됐어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어. 5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500만 원 정도를 자기가 갖게 되죠. 그 500만 원은 뭡니까? 개인의 재산이죠. 사유재산이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 500만 원 가지고 뭐 떡볶이를 300만 원 사 먹든 순대를 200만 원치 사 먹든 그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옆에서 혀를 찰지언정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이 당선돼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당선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지만은 대통령이 가진 권력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권력이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 한 명을 임명하더라도 마음대로 임명 못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 권력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그 대형 비행기 있죠. 인천공항에서 미국까지 가는 그런 이제 비행기.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그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기장이 기장, 부기장 뭐 그런 사람은 조종사 자격증도 있어야 될 거고 면허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비행기를 몰아왔다는 그런 경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몰아도 됩니까?
이륙할 때부터 착륙할 때까지 언제 바퀴를 집어넣고 내리고 고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항로를 어떻게 잡는가, 이 모든 것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비행기를 몰아야 되는 거죠. 만일에 그런 걸 다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몰았다는 당장 면허가 박탈되거나 조종석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은 그보다 더한 거죠. 훨씬 더 거대한, 강력한, 정교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한 거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기업들로부터 돈을 강탈하다시피, 심지어는 정유라 초등학교 동창의 아버지가 하는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주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정봉구 현대그룹 회장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직접 얘기하는, 그래서 10억 원어치 매출을 올려줬다. 그리고 외국 나갈 때, 해외 순방 갈 때 경제사절단 포함시켜서 비행기에 태우고 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이런 권력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쓰고 또 매뉴얼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국가기밀, 그 중에서도 국방에 관련된 기밀, 외교 관련된 기밀, 이게 다른 나라나 경쟁국가나 아니면 적성국가에 들어가면은 나라가 위험해지는 그런 기밀들, 국무총리도 보지 못하고 비서실장도 보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 대통령만 봐야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아무도 경호하지 않고 아무도 검열하지 않는,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마음대로 보고 전화 걸고, 심지어는 최 선생님 컨펌했어요? 물어보고 누구 결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한 명을 뽑았는데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대형마트에 가면 1+1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보기에 1+1이야. 뽑기는 한 명을 뽑았는데 안 뽑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석을 열어보니까 조종사가 지 맘대로 운전을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조종사가 동네 친구를 갖다 앉혀놓고 면허도 없는 사람 같이 비행기를 몰고 왔다.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조종석에 내려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거는 뭔가 하면은 권력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 대통령으로서 과오를 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뒤늦게 3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오는 황망함, 참담함, 속았다는 그 문제의식.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거. 그게 이 사태가 과거의 권력형 비리 어떤 그런 사태와 다른 지점입니다.